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구글 클래스룸에 적응해서 제 시간에 들어오는 연습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반과 2반 학생 모두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모두 잘 참여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들어오기 전에 완료를 표시 버튼을 꾹 눌러주셔야지 선생님들이 출석 시간을 확인하고 만약에 추가로 과제를 제출할 게 있으면은 이제 취소를 눌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완료를 표시를 이미 눌렀던 기록이 시간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말고 바로 완료를 표시를 꾹 눌러주고 오신 뒤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네, 저번에는 이제 아직 상황상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제 평가 계획도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서 일단 2학기 일정을 간단히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일정상 정확히 평가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평가 일정은 아직 등교 수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만 알려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웃관계에 대한 논술문을 쓸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마 10월, 11월 달에 배우게 될 인권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주제를 학습을 할 텐데 인권 관련 신문 만들기를 이제 두 가지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도장판 같은 경우에는 등교 수업 일정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2학기에는 이 두 가지 주제의 이웃관계와 인권 관련으로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웃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여러분도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선생님도 구글 클래스룸 말고 위드랑에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 측면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과제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설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웃이란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충분하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지금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사람도 많고 굳이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한 이제 의견을 보면은 오늘 이야기할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관계가 늘어나면은 사소한 부탁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범죄도 늘어난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웃이 가까이 살면서도 어떤 범죄라는 문제가 발생할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의견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글 설문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와 당연히 뭐 필기도구 가지고 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과서 153쪽에 적어주시고 배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웃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를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웃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어떤 존재에 더 가깝나요? 오히려 이웃이 자신에게 피해가 되나요? 아니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가요? 네, 한번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는데,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선생님도 이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 집에서 불이 났었는데, 아래층에 계신 이제 가족분들이 불이 났다고 밖에서 막 알려줘가지고, 생명을 구했던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재작년? 그쯤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되게 긍정적이죠, 이웃관계가. 그래서 이제 불이 날 경우에 이렇게, 위기에서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이웃이 이렇게 이불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즘엔 이런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하나만 봐도 막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소음 문제로 인해 갈등하기도 하고 빨래를 막 털어서 먼지가 날리기도 하고 도로 위에서 줄넘기를 하질 않나 서로 주차 문제로 싸우질 않나 그리고 막 반려견이 똥을 싸도 이렇게 그냥 두질 않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버리질 않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막질 않나 등등 아주 사소하지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문제가 더욱 발생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요, 이렇게 이웃관계에서 벌어지는 긍정적인 일보다는 뉴스에는 서로 이렇게 부정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도덕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뭐 발소리라든지 뭐 못질하는 소리라든지. 그래서 막 이걸로 막 보복을 해서 서로 5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 차에 똥칠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같이 사는 이웃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아파트에서는 어 그렇게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이런 사람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 폭력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이런 게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큰 도덕적인 문제가 이웃관계에서 가깝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관계에서 도덕적 문제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서 적고 싶은 내용은 적고 그냥 가볍게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일단 한 가지로는 서로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이웃 간에 대화할 시간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먼 곳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이해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주의는 이제 이기주의랑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고, 개인주의는 개인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 증가를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자신의 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왜냐면 이제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다른 사람 일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 아니면은 굳이 회식을 나가야 돼? 그리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많이 지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회사를 예를 들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웃이겠죠. 학교도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함께 해결할 시간 자체와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조금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웃 간에서 끔찍한 살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가, 가족이 1순위, 2순위가 학교 선생님, 다행이네요. 근데 결국엔, 근데 친구를 선생님보다 덜 믿는구나. 그래. 근데 결국에는 꼴찌로는 이렇게 가까이 사는 이웃이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라는 것이죠. 자,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최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 그냥 우리가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둘 수밖에 없나요? 네, 아니죠. 당연히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네. 선생님은 이제 시간상 바로 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배웠던 교과서에 나왔던 소설인데, 소음공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렇게 위층에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의하려고 찾아가 보니까 알고 보니 휠체어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 아래층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이해하고 조금 더 자신이 고급적인 사람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다를 과시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 슬리퍼가 무용지물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전달할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끄럽고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세, 어느 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주차 문제를 계속 둘 수도 없어요. 이렇게 똥칠을 하거나 막 항의를 하고 이런 게 계속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해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이런 토론 문제,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주민 대토론회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서울 금천구에서는 이렇게 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이웃관계에서의 도덕적인 문제에서 교과서 153쪽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네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배려와 나눔, 두 번째로는 열린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호 협력, 네 번째로는 사생활 존중, 이렇게 네 가지 자세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런 자세가 좋은 건 알지만 가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153쪽의 빈칸에 한번 자신의 생각을 추가로 한번 빈칸에 예시를 적어보길 바랄게요. 그래서 배려와 나눔으로는 이제 또 뭐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준다. 그리고 열린 마음이라고 하면은 어 아이가 뛴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뭐 눈 감아주고 넘어가준다. 상호 협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변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반려견이 혼자 있을 때 이제 같이 봐준다 등등 이런 게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일수정지 하시고 채워보시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과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간상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번 과제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글 설문만 하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패들렛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죠? 패들렛으로 이제 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꼭 과제를 참여해 주세요. 자, 보시면요. 이제 선생님 바로 아래에 수업 링크 바로 아래에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한 패들렛 링크를 터치 해주시고요. 그래서 패들렛에 들어가자마자 화면에 이 화면이 잘려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패들렛에 들어가자마자 화면에 오른쪽 위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한 후 전체 화면 입력을 터치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선생님 패들렛을 보여주면서 할게요. 자, 선생님 컴퓨터로 패들렛을 들어가 봤어요. 패들렛을 들어가서 1반과 2반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반을 예를 들면은 화면에 오른쪽 위에, 여기에, 오른쪽 위라 그랬어요. 여기에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를 클릭해서 전체 화면 입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다 전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 전체 화면 입력을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눌러 전체 화면 입력을 눌러주셔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 추가하는 거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를 6가지를 써놨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운 주제를 순서로 이제 소음 문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요즘에 아주 중요하죠. 이웃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감 문제도. 왜냐면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3주간 집 밖에서 못 나갔을 때 되게 소외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그리고 주차장 갈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관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뒤에다가 놓기도 했고, 그리고 아니면 이 5가지 주제 말고도 자유주제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잘 움직이면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누르시고, 그리고 작성 내용은 학번을 제목으로 쓰시고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이웃과의 도덕 문제를 적어주신 뒤에 꼭 이렇게 게시물에 하트 눌러주시고 추가로 댓글을 달아서 우와 마음에 든다. 우와 마음에 든다. 아 근데 또 슬리퍼에 대한 첫텀 안으로 해결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또 댓글을 달고 싶으면 달고 아무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이 게시물을 게시한 뒤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 글을 그리고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이제 계속 들어와 계셔야겠죠. 권장은 그 시간 안에 계속 자신의 패들렛 화면을 이제 켜서 의견을 눌러주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성자 계정을 공개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속어를 사용할 시 캡처 후에 게시글을 삭제를 하고 바로 개인 지도를 실시할 테니 꼭 예절을 갖춰서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구글 클래스룸에 제일 아래에 올려둔 카카오톡 채널 또는 비공개 댓글로 이제 질문을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자신의 위기
사소한 지금의 수업 문제가 결국엔 나중에 사회에서 자신이 겪을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 위기를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선생님 모른다고 혼내는 거 아니죠. 그 대신에 모른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에 대한 지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시고 지금 이 수업 꼭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세, 잊지 않는 배려와 나눔과 열린 마음, 상호 협력, 사생활 존중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삶에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바로 패들렛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안녕.